와, 캐스팅을 했더니 뭔가 채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캐스팅을 했더니. 안녕하십니까, 골런입니다. 오늘 리뷰드릴 모델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그 유명한 그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유명한 10세 V300 10세대 나왔습니다. 요거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그냥 인터넷에도 안 올라가 있는 아주 그냥 엄청난 신상이요. 여러분들 생긴 거 한번 보시죠. 무왕 짱짱짱짱짱 무왕 짱짱짱. 자, 제가 모습 보여드릴 때 우리 PD 형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시네마 그거 한번 보여드린다고. 좀 한번 음성을 따라해봤습니다. 예.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이렇게 2026년에 새로 나온 V300 10세대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판매 페이지라든지 그런 광고 홍보 페이지를 이렇게 아까도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좀 불과 1시간 전이에요. 막 보고 있는데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세 페이지 그거 하려고 녹화하려고 딱 보고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아까 금액이랑 이런 거 나왔었는데? 어? 뭐야 이거? 아까 나 봤는데 분명히? 뭐고? 아까 봤는데 분명히 어디 간 거요? 아이씨. 뭐 아까 봤는데 어디 간 거요? 분명히 아까 내가 봤는데 월날이? 공식 홈페이지도 안 나와 있네? 근데 구글에서 봤나? 아닌데? 그래갖고 지금 제가 상세 페이지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브릿지스톤 마크가 양각으로 좀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번호별로 이쪽에 무게를 뭐 롱은 여기, 숏은 여기 그렇게 무게를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끝입니다. V300 10세대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측정했을 때 로프트는 31도, 라이각은 62도, 관성 모멘트는 2760, 자 그리고 스윙 웨이트는 C9.8입니다. C9.8이요. 그 다음에 NS 프로 950 네오 S가 달려 있는데요. 그 CPM이 326입니다. 총 중량은 대략 한 410g 정도 되겠죠. 제가 총 중량까지 깜빡하고 측정을 안 했네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조립이 되고 어디에서 생산되고 이렇게 된 그런 뭐 메이드인 거식이 있잖아요. 그게 없네요. 그냥 메이드인 저펜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아마 샤프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셈블이나 이런 거 헤드 제작은 또 어디서 됐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한데 뭐 잘 만들었겠죠. 자, 지금서부터 골런이가 이제 그 시타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 V300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러니까 9세대 같은 경우에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도 140만 원 돈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150만 원 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아니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딱 내려놓으면 이 구스넥 있죠. 구스넥 뭐예요? 오리 모가지 아니요. 이제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갖고 딱 내려다 보면 무게 중심 자체가 완벽한 완전 미친 하단, 완전 하단. 그리고 살짝 감아줘도 거리의 감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옵셋이 굉장히 좀 심하게 있는 편으로서 슬라이스를 다소 약간 방지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 안 뜨더라도 이 옵셋으로 인해서 공이 조금 더 뜰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사실 이렇게 V300에다 요거 스틸 쓰시는 분들이 공 안 떠서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뭐 결국 그거죠. 이거를 어디에 맞췄는데 뭐 이게 뭐 끝에 맞았는데 안에 맞았는데 그 뭐 거리가 얼마나 감소되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쳐볼 건데요. 아까 제가 이 리뷰하기 전에 공을 좀 쳐보니까 거의 한 155m 정도 제가 치는 기준으로 그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브릿지스톤 쪽에서는 그런 마케팅을 좀 잘 해놓긴 했는데 이 국민 아이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케팅을 함으로 해서 골프를 시작하면 V300부터 사고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정타를 맞추면 물론 좋겠죠. 근데 토나 힐에 맞았을 경우에 과연 이 클럽은 어디로 삐져나가는지, 그리고 삐져나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거리,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이 37.25인치이기 때문에 살짝 좀 짧게 잡고 좀 스윙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타를 기준으로 스윙을 해볼게요. 살짝 힐 쪽 맞은 것 같아요. 살짝 힐 쪽 맞았고 좀 전에 아이고 녹화해야 되는데 녹화를 안 해갖고 자, 그래서 안쪽에 맞았고 지금 보시면은 155m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치면 헤드 스피드가 37 정도 나오거든요. 과하게 내지 않는 이상은 평균적으로 37 정도의 그런 헤드 스피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정타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일단 안쪽 조금 맞았고요. 다시 한 번 더 정타를 쳐서 거리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지금도 살짝 안쪽 맞은 듯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근데 거리가 크게 벗어나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좀 끝에를 맞춰볼게요. 토 쪽에 맞춰본다는 거예요. 자, 토 쪽에 맞췄을 때 거리에 대한 그런 감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토 쪽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도 거리에 대한 감소가 아니라 되려 더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헤드 스피드라든지 이런 건 제가 지금 계속 동일하게 내고 있는데, 토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맞춰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토에다가. 야, 이건 토에다가 맞춘다고 했더니 괜히 정타라는 느낌이에요. 약간 정타식으로 지금 난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토에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에다 맞추는데 왜 거리가 더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토에 잘 안 맞아요. 토에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정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토에 맞추는 걸로. 토에 맞췄는데 토에 일부러 맞춘다고 생각을 해서 아웃인을 해서 그런가 좀 슬라이스 나고 있어요. 다시 토에다가 맞췄거든요. 토에다가 맞추려고 좀 이렇게 좀 당겼더니 자꾸만 아웃인 나오면서 약간 슬라이스 나는 것 같은데 거리에 대한 감소는 별로 없네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보시죠. 괜찮죠? 토에다 맞춰도. 오,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힐에다 맞춰 보겠습니다. 힐 안쪽에다가요. 얘는 안쪽 맞춘다고 뭐 토에 맞춘다고 그러면 정탄하고 장난하나. 자, 확실히 좀 힐에 맞춰 볼게요. 진짜 생크 날랑말랑 할 정도로. 보시죠. 생크 났어요. 예, 생크 났어요. 이 정도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 정도로는. 다시. 제가 힐을 좀 더 심하게 맞췄고요. 거리에 대한 감소는 생각보다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죠? 거리 감소는 생각보다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힐 쪽. 지금 제가 인아웃 궤적이 좀 있어서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거리 감소를 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리 감소는 꽤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탑볼을 쳐볼게요. 탑볼 쳤을 때 물론 좀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탑볼을 친다는 것은 다이나믹 로프트나 런치 앵글이 굉장히 좀 낮아질 거예요. 자, 탑볼 쳐볼게요. 탑볼로 친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탑볼이 나진 않았어요. 이거보다 더 하단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저 페이스 그림 나온 것보다 더 밑으로 맞춰볼게요. 아씨, 잘 맞고 그래. 나 탑볼. 자, 지금 탑볼 쳐봤고요. 봅시다. 확실히 이 정도 탑볼을 쳤을 때 공이 뜨지 않으면 그건 좀 답이 없는 상황인데 정타 같은 탑볼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까는 건 답이 없네요. 자, 이번에는 뒷땅을 좀 치는 걸로 할게요. 좀 두껍게 맞는 거예요. 좀 두껍게 쳤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거리 감소가 있을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매트라 그런가 잘 미끌리네요. 아래에서. 뒷땅 쳐서 감소돼서 토에 맞았거든요. 확실히 뒷땅과 탑볼은 답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다시 뒷땅. 지금도 뒷땅 좀 심하게 쳤고요. 매트라 그런가 뒷땅은 별 체크가 안 되는데요. 뒷땅하고 탑볼이. 이것도 좀 뒷땅 심하게 친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좀 공의 탄도 있잖아요. 이 런치 앵글을 한 8도? 7도, 8도 정도로 좀 낮춰서 공을 좀 낮춘 상태로 좀 저탄도로 쳐서 한 170m만 저탄도로 쳐볼게요. 한번 보시죠. 자, 9도. 자, 9.2도 살짝 왼쪽 가면서 샤프트 때문에 확실히 안쪽을 주로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이나믹로프트는 11도인데 이 상태로 한 번 더 낮추는 형태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헤드 스피드는 더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좀 반드시 갈 수 있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옵셋 때문에 약간 좀 저탄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다시. 자, 최대한 좀 낮은 탄도로 쳐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언의 특성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캐스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캐스팅하는 사람들이 조금 방향성을 좀 올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공이 좀 뜨는 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런치 앵글을 한 17도로 높여서 한번 공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봅시다. 오, 역시 초심자들이 캐스팅을 하면 좀 볼이 반드시 갈 수 있는 확실히 그런 무게 중심과 확실히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네요. 대부분의 초심자분들은 여기서 캐스팅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캐스팅을 좀 심하게 한 편인데 생각보다 공의 방향이 너무 좋네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동일하게 치겠습니다. 와, 캐스팅을 했더니 뭔가 채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캐스팅을 했더니 와, 캐스팅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캐스팅을 하니까 캐스팅을 하니까 뭔가 좀 더 공이 더 잘 맞는 느낌이에요. 방향성도 더 좋아지고. 자, 여러분들 V300 리뷰 잘 보셨습니까? 드디어 10세대 나온 거고요. 이제 내년에는 11세대가 또 나오겠죠. 지금 현재 9세대나 뭐 8세대나 사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쳐보시면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헤드 탑라인이 살짝 얇아진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V300 쓰시던 분들이 탑이 좀 두꺼워서 얇은 모델을 조금 써보고 싶다 하면 요거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타로서 보여드렸지만 약간의 그런 캐스팅이라든지 약간의 샷의 미스? 그러니까 탑볼 뒷땅은 어쨌든 답이 없어요. 보여드렸다시피 탑볼 뒷땅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와 힐에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공을 맞춰본 결과 생각보다 거리에 대한 감소도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캐스팅을 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되려 이게 방향성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무게중심과 그런 옵셋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될 텐데요.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56789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한 140만원, 150만원 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그렇게 팔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신제품이니까 한 10만원, 20만원 더 비싼 거는 아마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타감이라든지 타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 금액을 한번 보자면 가격 점수는 그냥 한 7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타구음과 타구감은 원래 얘네들이 이걸 단조로 만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타구음과 타구감은 막 그렇게 나쁜 편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요 옵셋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타구감, 타구음은 제가 지금 치면서도 느낀 건데 나쁘지 않다. 한 85점 되는 것 같다. 생각보다 괜찮다 라고 판단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저는 솔직히 V300 시리즈 중에 이 10세대가 가장 나은 디자인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스릭슨, ZX i7 그 정도의 그런 느낌적인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9세대에 비해서 약간 9세대는 찍찍찍 됐다면 얘는 찍 이렇게 된 느낌? 근데 디자인 저는 V300 치고는 요 모델이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V300 계열에서는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으로 컨트롤 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렇게 옵셋이 강하면 컨트롤 자체가 원래 의도한 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컨트롤을 하려면 클럽이 이렇게도 들어가야 되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 줘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 주고 여러 가지의 그런 스윙의 방법적인 것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갖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얘는 옵셋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은 50점 정도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펙 정확도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냥 그 네이버 창이 다 닫혀갖고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같이 이거 편집하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아까 불러드린 그 수치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보고 제가 그 부분은 이쪽에다가 점수를 따로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마감 퀄리티를 보면 일단은 패럴에 요건 좀 약간 층짐이 있고요. 층짐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뭐 정교하게 그렇게 뭐 이쁘게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제 그 겉에 있는 그 도금이 좀 일정하지 않고 약간 얼룩짐이 보여요. 이 얼룩짐이라는 게 여기에 그 도금이라든지 샌딩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좀 구석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좀 얼룩진 뭐 좀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아이언의 9세대나 8세대 제가 봤을 때 이거 과연 금형을 새로 떴을까? 아마 안 떴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그 헤드의 쉐입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그런 완성도나 이 마감 같은 경우에는 원래 V300 시리즈가 항상 이런 식이었으니까 60점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총점은요. 자, 라스트 코멘트 요거 리뷰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V300을 좀 쳐봤는데 일단 탑라인이 한 5mm,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mm 된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오리지널, 이 엄청난 이 구스넥, 넥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조금 예전서부터 이게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품이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꼭 쳐야만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셋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쪽이 이제 내가 공을 치는 방향이고 여러분 쪽에 내가 에임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이 제품을 쓰면 뭐 당연한 거지만 왼쪽으로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만큼 그냥 제가 V300 쓰시는 분들에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얘는 아까 제가 시타 했을 때도 캐스팅을 해야만 더 정타에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였고 이게 좀 그 뭐라 해야 되냐 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맞고 안에 맞아도 그냥 거리의 감소, 그러니까 방향의 그런 틀어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방향의 감소가 생각보다 막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근데 웬만한 아이언들은 거진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얘는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좀 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치니까 공이 좀 잘 맞더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얘를 갖고서 이 V300을 칠 때는 이런 방식의 스윙 스타일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셋업을 해놓고 여기에서 탁 코킹을 먼저 해서 올라간다. 이거 문제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딱 이런 식으로 코킹을 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고 얘를 치기 위해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어깨 톤으로 낮고 길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스윙이 아마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V300 쓰시는 분들은 좀 낮고 길게 하시는 게 아마도 조금 더 나을 거다. 그러나 아이언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볼을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입사각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런 느낌의 입사각이 조금 있어줘야 되는데 얘는 낮고 길게 갔다가 다시 낮고 길게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피니시가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낮고 길게. 자, 요런 느낌의 피니시가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서 코킹, 여기 오른쪽 발끝까지 가서 코킹해서 올라가서 바디턴 잡고 다운스윙 할 때 골반 잡고 헤드 들어와서 빵 치고 팔로우 스루 돼서 이러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자세를 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스윙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 이쁨 이런 걸 가져가고 싶으시면 전 V300은 별로 추천을 안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 브리지스톤에서 나온 241 12, 242 12 이런 거 구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V300은 뭐 중고가가 안 떨어지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시는데 그거 다 그 제품 판매하는, 그러니까 수입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 판매되는 곳에 그냥 쓸데없는 낭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조금 더 쉽게 팔으려면 이거는 중고가가 방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사람들이
뭐 중고가 박원태니까 뭐 쉽게 사도 되겠지, 쉽게 팔아도 되고 안 맞으면 팔지 뭐, 약간 이런 식의 구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샀다가 땅에다가 한 번이라도 치는 순간 3, 40만 원 훌러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가 방언이 뭐니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실질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저는 그게 그 골퍼들끼리 눈탱이 치고 눈탱이 맞고 이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혹해서 구입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런 좀 과한 이런 옵셋이 있는 이런 구스넥을 갖고 있는 요런 아이언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중수로 가는 길로 조금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뭐 잘못 만들었다, 뭐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타겟을 명확히 그냥 골프 처음 시작했을 때 뒤에서부터 이렇게 캐스팅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스코핑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치킨까지 나오는 이런 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치시면 나름대로의 방향 고정은 아마 있을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칠 거냐? 저는 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 홀런디였고요. 여러분들 요 리뷰 잘 보셨습니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중색.